자, 실속파들의 선택, 균형 잡힌 영양부터 비용까지 책임져주는 건사료를 좋아하는 안성호 원장입니다. 우리 아이 사료들 중에서 건사료의 장점이 얼마나 있고 다른 거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식가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 이름, 바로 습식사료파의 김태형 원장입니다. 강렬한 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촉촉하고 기호성이 좋은 습식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사료 중에 건사료와 습식사료가 있는데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식은 뭘로 해야 돼요?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주식은 일반적으로 건사료가 대표적이고요. 대부분의 사료가 건사료 베이스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점이 많으니까 건사료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경제성, 그리고 보관의 용이함 이런 게 있고 애들한테 먹이는데 크게 무리도 없고 그런 게 건사료의 장점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습식캔도 주식용으로 나오는 거는 많이 있고 이제 아이들이 또 잘 먹고 캔의 수분 함량도 건사료보다 많고 소분식 한 끼씩 먹을 수 있는 습식캔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의 문제와 기호성의 문제,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사료 고를 때 뭘 보고 고르나요? 요즘에 사료가 워낙 많이 나와서 과거랑 다르게 딱 몇 가지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브랜드가 나오다 보니까 고르기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저희가 그 부산물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보호자분께서 사시는 사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부산물로 된 사료는 거의 없다 보셔도 되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브랜드의 사료를 고르면 뭐 이런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캔 사료는 좀 보호자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캔이 정말 이게 주식용 캔인지 아니면 뭐 영양 보조식으로 나온 그냥 뭐 간식이나 이런 캔인지 구분하시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게 이제 영양 보조식으로 나온 경우는 이거를 주식으로 단독 급여하시면 안 되고요. 주식용으로 나와 있는 사료를 선택을 하셔야 영양 균형이 충분히 잡힌 메인 식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할 겁니다. 뭐 기타 수분 함량이라든지 타우린이라든지 뭐 기타 영양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비타민 성분 같은 것들이 얼마나 충분히 들어있는지 성분표를 보시면은 그것도 아이들 식사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방부제 같은 게 좀 첨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색소나 향미 증진제 같은 게 추가되면서 인위적으로 맛을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다 알다시피 피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냐 강아지 사료에는 차이점이 있나요? 뭐가 달라요? 고양이와 강아지의 사료는 완전히 다른 사료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영양 성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함량이라든지 아니면 영양 성분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양이의 경우는 타우린과 같은 영양 성분은 사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한 비타민 A 같은 경우도 고양이에서는 스스로 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는 이제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 차이는 어쨌든 둘 다 육식 동물이긴 한데 강아지들은 아무래도 좀 잡식에 가까운 식성을 가지고 있고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고양이 사료와 강아지 사료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생겼어도 속에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고양이 사료가 조금 더 맛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지방이라든지 단백질 함량이 고양이 사료가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고양이 사료를 막 같이 기르는 경우에는 훔쳐 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기 사료 안 먹고 심각한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피하셔야 되고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애가 물을 잘 안 마셔요. 습식 사료가 더 나은 걸까요? 네, 당연히 습식 사료가 더 낫고요. 물을 안 마시는 아이들은 전체 손바닥에 올려놓고 쭉 짜면 물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로 짜고 나서 남아있는 건더기의 양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거의 70에서 80%가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습식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기호성도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수분량을 챙겨주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습식사료를 먹이다 보면 보호자분이 얘가 적절하게 수분 섭취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습식사료를 먹다 보니까 목이 별로 안 마르고 원래 먹던 물도 안 먹는 경우가 생겨서 수분 섭취량은 똑같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얘가 정말로 수분 음수량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건사료를 관리하면서 실제 수분 섭취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생식이나 자연식도 많이 주던데 그건 어떤가요? 생식은 저희가 농담 삼아 생식 챙겨주시는 분들한테 얘는 매일매일 외식하는 거랑 똑같이 돈을 들 겁니다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식을 보호자한테 추천해주지 않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뭐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먹었을 때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생식을 제조했을 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보호자분이 눈치를 못 채고 그냥 급여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따져보면은 굳이 생식을 꼭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 3대 영양소라고 하죠.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섭취해야 될 비타민들, 그 다음에 무기질 뭐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미국 쪽에서는 이 수의 영양학이라고 하는 그 전문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식 또는 생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해야지 도움이 되지 안 그러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생식 또는 자연식을 어떤 아이들한테 권장을 하냐면 그 소화기 질환 중에서 뭐 염증성 장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그 단백질을 섭취를 했을 때 소화기 증상, 즉 구토, 설사 같은 것들이 유발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의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 영양 전문가한테 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이 아이한테 적합한 레시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레시피를 그 보호자에게 제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보호자가 그걸 맞춰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약을 쓰지 않아도 그렇게 음식만 바꿨는데도 질병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용도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비용이 좀 비쌀 거예요, 아마. 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뭘 하든 할 거면 확실하게, 안 할 거면 어설프게 하지 말고 하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우리 아이에겐 어떤 사료가 더 맞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먹는 걸 줬는데 안 먹으면 보호자는 또 새로운 걸 찾아야 되고 이제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적절한 주식 캔 사료를 급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은 건사료로 해야 되고 거기서 기호성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건사료 중에서도 기호성의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찾다가 문제가 될 때 뭐 습식 사료를 조금씩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참고하셔서 반려견 반려묘에 맞는 좋은 사료 고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먹냥백서 캣독 안녕. 창피하다.